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외교 기조를 추구하는 것이며 주변국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의 오래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강압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은 중국이 주변국을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시사하면서 중국의 영내 안보 이익에 순응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Beijing is taking a very patronizing public stance in its diplomacy with Seoul. It is clear that China wants to send a signal to the South Korean public that the Yoon administration's tough stance on China will lead to economic hardship in the future.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영내 우월성을 내세우고 주변국의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측의 오래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일개 외교 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종류의 설전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이 핵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결정을 바꾸도록 협박하고 모욕하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균형에서 벗어나 보다 노골적인 친북 기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증거라면서 물론 베이징의 베테랑 외교관들 중에는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더 대결적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과거 한국이 중국에 대해 소위 전략적 모호성 또는 전략적 균형 접근을 추구했지만 현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과 함께 미한일 3자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딴지 걸기라면서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now, from Beijing's perspective, they're picking fights. They're going to try to make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Yoon administration. It's the weakest leg of the three legs. So they think they can pressure South Korea more. And they have done it before.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더라도 강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ast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bent to China's pressure, but without achieving significant benefits for the South Korean people. South Korea should show Beijing that it's eager for a cooperative and reciprocal relationship, particularly in trade. But it also should make clear to Beijing that it will not be bullied by its large and assertive neighbor. Beijing will just continue to pressure if they think South Korea is very weak about it. So it should stand by its principles and try to have a backbone. I think South Korea need to find like-minded allies, work with Japan, work with Australia, work with other countries, and collectively try to respond to China.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국은 미한 군사동맹과 2만 7천여 명의 주한미군 주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미 오래전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이 두 관계에서 균형이 아니라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 만찬에 초대한 뒤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한국에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설린 우호 관계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언제나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정신을 지키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외교관의 직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헌법 정신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상호 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는데 싱 대사가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을 인용해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싱 대사는 앞서 지난 8일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대한 뒤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 앰니스티는 12일 BOA에 중국에서 북송된 북한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중국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을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앰니스티의 최재훈 북한 인권 담당관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북한 주민이 유엔 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고 그들이 공정한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이날 BOA에 탈북민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해야 하는데도 유엔 난민기구는 대체로 침묵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탈북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더 보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의 무기 전달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2일 국경일을 맞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주권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은 당신의 정확한 결심과 영도 밑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당신과 굳게 손잡고 북러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내 식량 사정 악화는 광범위한 식량 위기라기보다는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정은희 인도협력연구실장은 14일 평화통일기고문에서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5대 품목이 금액 기준으로 콩기름과 고무타이어, 설탕, 담배, 의약품 순으로 집계됐다면서 북한이 광범위한 식량 위기를 겪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식량 위기에 처했다면 옥수수 등 값싼 곡물이 주요 수입 품목에 포함돼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중에 옥수수는 없고 쌀과 밀가루가 거의 전부라면서 밀가루는 북한에서 주식이 아닌 과자 등 간식의 주재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식량 위기라면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야 하지만 곡물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곡물 수입량 증가는 주민 상당수가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국가 배급 대상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